영화 다빈치 코드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눈은 마음이 보고 싶은 것을 본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 7월 둘째 주 오늘의 영화 다빈치 코드와 함께 심야 매점 오픈합니다. Magdalena sits in a chair, speaking of the mass. She talks in slice and splinters. She laughs like breaking glass. She says that she would have me spirit her away, stealing all my images till there's nothing left to say. Oh, Magdalena, nothing like the saint you are. Your love is like a razor, my heart is just a scar. Oh, Magdalena, nothing like the saint you are. Magdalena, lying there, could make a dancer stumble, make a preacher bite his tongue and leave him with the mumbles. And if you think I'm crazy, babe, or that I'm funning you, just pay your dues, lose your blues when Maggie is kissing you. Oh, Magdalena. Oh, Magdalena. Nothing like the saint you are. Oh, Magdalena, nothing like the saint you are. Your love is like a razor, my heart is just a scar. Oh, Magdalena, nothing like a saint you are. Oh, Magdalena. 네, 오늘 첫 곡은 도니 웨스웨이의 magdalena라는 곡이었습니다. 첫날이니까 저희 심야 매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멤버들과 함께 매주 영화를 하나 선정해서 심야 시간에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아무래도 강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멤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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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날이니까 다들 소개를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우선 저는 심야 매점의 메인 진행을 맡은 멍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은 도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컨텐츠도 음식도 안 가리고 다 잘 먹는 잡식성 뱅키즈입니다. 저는 쫄깃쫄깃한 음색을 좋아하는 치즈 치돌이입니다. 네, 저는 묻어가길 좋아하는 김가루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도라님은 왜 불만이 많으십니까? 저 요즘 심사가 좀 뒤틀려 있거든요. 마음이 평화롭지가 못해요.
날씨가 또 같군요. 아주 날씨가 지금 요즘 비가 내리고 막 비가 조금 내렸다가 많이 내렸다가 지금 장난이 아닌데 제가 지금 이 날씨가 비슷해요. 번개 칠 것 같아요 이제. 고고강. 그렇습니다. 근데 김가루님은 왜 묻어가시기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아 예. 불만이 많은 도라이님이라는 말을 듣고 저도 뭐라도 준비를 해봐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 또 김가루는 또 이제 고명이니까 고명처럼 예. 묻어가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이거 자기 소개도 맞아요. 저한테 묻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근데 아, 원래 이건 너무한 거 김가루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쵸. 김가루는 원래 네. 메인이 됐었지. 뿌리다가 이 밥상에 붙은 것도 잘 떼지지가 않아요. 잘 붙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근데 그 김가루가 어디 김가루인지 좀 궁금해요. 광천김인지 아니면은 뭐 어디 다른 김인지. 성경 저는 편지. 양반 양반김? 아, 구몬이죠. 양반이시다. 이거 뭐 PPL입니까? 양반. 예. PPL이면 좋겠다. 첫 타부터 이라부터? PPL 노리고. 네. 좋습니다. 예, 네.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영화를 하나 선정해서 저희끼리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선 네. 먼저 오늘의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론 하워드 감독의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6년 5월 18일에 개봉을 했고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 첫 곡으로 네. 들려드린 도니 해서의 막달레나라는 곡을 이제 김가루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이게 이렇게 바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난감한 그런 곡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렇군요. 네. 영화의 줄거리를 알아야지 또 그러면 다음에 예. 하셔도 됩니다. 예, 이따가. 아니 그 김가루님한테 저는 묻어가기 좋아하는 김가루입니다 이랬는데 자기소개 딱 던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난감하시겠는데? 그쵸. 묻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맞네. 뿌려지고 있어요. 예. 선봉에 세우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멍성언니 잘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따가 뭐 중간에 본인 하고 싶다 하셔도 됩니다. 좀 얘기하다가. 네, 영화를 간략하게 소개를 누가 해주시나요? 이게 처음이라서 이제 또 그런 소개는 건가?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예,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거라서 소개는 딱히 없고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지금 할게요. 그냥 네네.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소개가 살짝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네. 네. 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예. 이 막달레나라는 이 노래 제목은 이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마리아 막달라라는 그 어떤 기독교 인물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제목이라서 이 노래를 뽑았고요. 네, 그래서 원곡이 있는 곡이지만 저는 이제 이 도니 해서웨이라는 소울의 대부 가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뭐 이런 뭐 가사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네. 곡에 대한 비하인드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네. 이제 곡을 받고 그냥 이제 들은 상태에서 이제 그 느낌대로만 이제 선정을 한 거였거든요, 이 순서를. 네. 그래서 뭔가 처음에 딱 열기 좋을 것 같다라고 이 노래 선정을 해드렸죠, 첫 곡으로. 너 처음부터 제가 고른 노래가 울려 퍼져서 너무 좋았어요. 뭐 다들 이 영화를 최근에 뭐 다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보신 분도 맞아요. 있으시겠지만 일단 이 영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배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배우가 정말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톰 맞아요. 행크스나 오드리 토트나 뭐 장르노 이런 배우들이 나왔는데 이 배우들에 대해서 뭐 연기나 이런 걸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아니 이 영화가 예. 뭐 그냥 크게 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포레스트 검프가 함정에 빠져서 간달프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 간달프가 흠악이었고 사실 그 녀석은 매그니스였다. 딱 이 정도 맞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메인 그러네. 빌런, 그 약간 작은 빌런처럼 나오는 사람은 비전이었다. 마블의 비전이었다. 정답이네. 그렇죠. 그리고 그를 조종했던 사람은 닥터 옥토퍼스였다. 그렇죠. 맞네. 스파이더맨. 네. 스파이더. 그러네요? 네. 그건 네. 이제 몰랐네. 네. 다시 보면서 여자 주인공은 아멜리에였다.
네. 맞아요. 아멜린.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잡아넣기 위해 레옹이 나섰다. 맞네. 야, 킬러한테 걸리면은 얄짤없이 다 킬러를- 죽는 거예요. 네. 킬러는 한 번 꽂힌 거 그대로 밀어붙인다. 어떤 그 다른 놓치지 않아. 증거들이 나와도 아니야 이놈이 범인이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주 뭐- 주대 있는 레옹이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비슷하게들 보신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이 배우들이나 아니면 이 소재들 같은 걸 썼을 때 얼마나 맛있는 영화가 나올까라는 생각으로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근데 이번에 처음 보신 건가요? 네, 처음 봤습니다. 아, 처음 얘기- 보신 거예요? 네, 얘기만 아. 듣고 보진 않았었는데 어허. 처음 봤는데 연기가 제 생각인데 왜 이리 어색했을까요? 연기들이? 저도 그렇게 만숙되기 느꼈고 전이라. 네. 이게 뭐 뒤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게 원작 예. 소설이 있는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 원작 소설에서 캐릭터가 그렇게 입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그 이 영화의 그 뭔가 그 암호를 해독하고 이런 걸 풀어나가는 그게 되게 흡입력이 있는 거지. 이 네. 캐릭터가 뭔가 이렇게 다채롭지가 않아서 그거 그대로를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 캐릭터들이 예. 뭔가 그렇게 몰입이 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도라이님이 색다른 말씀하셨던 네, 포레스트 검프 저도 되게 느꼈었던 거예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톰 행크스가 이 굉장히 이 기호에 능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교수로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뭔가 굉장히 젠틀하고 뭔가 똑똑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마치 어디 하나 나사가 빠진 약간 맹한 그런 사람의 천재적인 머리를 굴리는 느낌. 딱 포레스트 검프. 네, 느낌이 딱 그냥 들었었어요.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근데 뭔가 얘기하면은 곧잘 읽고 따라가고 뭔가의 그런 그 본인의 약간 의사가 없어 보이는 느낌도 좀 있고 하지만 자기가 뭐 할 때는 딱 하고 이런 게 포레스트 검프랑 되게 캐릭터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저는 보면서. 사실 그래서 좀 찾아봤었거든요. 이 뭐 네.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가 해서 찾아봤었는데 그 외국에서 처음 영화가 나왔을 때도 이 톰 행크스의 연기에 대해서는 조금 평이 갈리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하인드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원래 처음에 톰 행크스가 그 이 자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 원하던 배우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배우가 이제 불발이 되고 톰 행크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였지 궁금하네. 제가 그때 보았을 때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아무튼 휘발됐다. 사실 스토리처럼 휘발됐습니다. 톰 행스 선생님께서는 사일러스를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진짜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진짜 근데 포레스트 검프였군요. 뭔가 병량미는 부족하잖아요. 좀. 그렇긴 하죠. 그 아저씨가 좀 병양미가 부족해서 탈락. 그리고 그 원작에서의 이미지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책을 보고 생각한 이미지는 그 톰 행크스가 맡은 배역이 사실 뭔가 중후한데 지적인 면이 강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셨대요, 다들. 맞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좀 덜하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맹한 게 있죠. 중후하게 오르는. 맹해요. 진짜 검프예요. 검프 런 하면 그냥 가겠어요. 풀어 하면 풀고. 암호 해독 실시 이런 느낌. 그럼 뭐 이미 얘기가 나온 김에 원작 소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원작 소설을 보질 않아서 영화도 안 봤었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분이 있다면. 원작 소설 보신 분이 있나요? 그러게요. 저 봤습니다. 어. 근데 너무 오래돼서 제가 책이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책을 또 다시 보진 않았어가지고 영화만 다시 봤지. 근데 책을 진짜 재밌게 봤어가지고 전 천사와 악마랑 이제 다른 시리즈까지 다 봤는데 그죠. 그래서 솔직히 영화를 봤을 때 많이 실망했어요. 영화가 재미가 없진 않았거든요. 재미가 없진 않았는데 그 책을 볼 때 진짜 그 몰아치는 게 있어요. 되게 제가 원래 그때 책을 좀 많이 보기도 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재미있었던 판타지 중에 하나거든요. 솔직히 거의 100% 픽션이기 때문에 판타지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되긴 해요. 판타지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약간 스릴러? 이거는 범죄? 대체 역사죠, 대체 역사. 네.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센세이셔널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책이. 그래서 저도 엄청 재밌게 봤고 원래라면 이제
다빈치 코드 일단 표지가 끌리진 않았었어요. 표지가 끌리진 않았는데 유명하돼가지고 친구가 재밌다 해가지고 딱 봤는데 진짜 한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그 자야 돼서 이제 반 정도 읽고 아쉬워하면서 덮고 다음날 다 봐버렸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교에 갖고 가서도 보고 친구도 빌려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영화는 좀 그 맛을 못 살렸다. 그리고 멍서원님이 말씀해주셨던 네. 그 톰 행크스님의 그 이미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안 맞았어요. 저는 약간 중후하고 시가가 잘 어울리는 그치죠. 그치. 네, 안경이 잘 어울리고. 네, 정장 3피스 딱 입고 네. 시가 딱 물고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뭔가 영국 억양을 내뱉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상상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뭔가 맹한 강아지상의 아저씨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릴 때 좀 실망을 했고 사일러스는 오히려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랑 잘 맞았어요. 좀 허옇고 그 자학하는 그 장면도 그렇고 되게 잘 어울렸는데 여주인공도 솔직히 좀 아쉬운 게 있었고 좀 배우 이미지나 연기가 이제 원작을 봤던 제 마음 속에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책이 진짜 재밌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시는 그 분들도 재밌게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네네. 네. 교수를 토마디가 맡았으면 어땠을까? 토마디보다 조금 네. 더 중후한 맛이 있으면 좋은 사람? 네, 토마디 잡히긴 해요. 네. 갑자기 그 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멋있는 사람인데 이거 생각난 말씀. 제가 딱 생각한 그 배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떠오르는데 네. 이름이 뭐야. 기억이 안 나 지금. 그 감독이 원하던 배우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작사가 원하던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휴잭맨이라고 하더라고요. 휴잭맨. 휴잭맨이었으면 오히려 훨씬 좋지 않았을까. 맞아요. 휴잭맨이 쓰리피스 휴잭맨, 입고 시가 딱 물고 그 루브르 박물관 앞에 딱 서 있는 그 모습. 아니 근데 톰 행크스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배역을 맡고 이러면서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닌가. 옛날에 뭐 라이언 일병 그런 부학이나 이런 거 것도 보면은 있죠.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확실히.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번 작품에서는 너무 M자 탈모가 너무 자꾸 눈에 가고 맞아. 네, 너무 반들반들해가지고 네, 머리를 기른 게 별로 또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뭔가 사연 있는 중년 미남이 했었어야 돼요. 약간 사연 있게 생긴. 뭔가 이야기가 있고. 뭔가 처연해 보이는 맛도 있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후반부에 몰아치는 게 또 막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의 좀 부연 설명으로 뭐 부인이랑 뭐 자녀가 막 어떤 사고로 막 사라지고. 그 처연미가 어떠지 있어요. 않았을까? 약간 그 원작 속에서는. 그게 살짝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미 캐릭터들이 너무 무매력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재밌는데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러면 원작 연기는 소설을 사실 잘했어요. 네, 원작 소설을 보신 분은 지도님밖에 없는 거죠? 아니요, 저도 봤어요. 봤습니다. 아 보셨군요. 오. 저는 그 원작 소설도 보고 너무 감명 깊게 감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 원서로 된 거 있잖아요. 영어로 된 이런 거. 예. 그거까지 사가지고 자 읽으려고 샀다가 라면 받침으로 되지만 그런 것들이 뭐 시리즈가 있어요. 천사와 악마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맞아요. 3부작 해가지고 임페리온까지. 네. 그래서 딱 영어 책까지 사가지고 소장을 했을 정도.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팬키즈님은 이게, 네. 이게 사실 그 말한 대로 시리즈죠. 아마 1편이 천사와 악마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편이 이 다빈치 코드인데 다빈치 코드가 이제 영화로 대박이 나면서 사람들이 약간 1편처럼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저희가 셜록 홈즈 시리즈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이 배우가 이제 로버트 랭던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그 랭던 시리즈로 이제 3부작인 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이게 잘 되니까 임페르노까지 내놨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힘이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임페르노까지는 취급을 안 하고 이제 로트 심벌까지 이제 3부작으로 로트 심벌. 네, 보는 게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뭔가 이 암호나 이런 것들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리가 굉장히 이제 몰입감이 있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 그때 도서관에서 이거는 너덜너덜했던 책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너덜너덜. 네, 그 잘 나가는 그 소설책들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보통.
맞아요. 응. 그래서 그때 좀 잘 나갔던 축에 속하고 괜히 또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이게 말 그대로 내용으로 봤을 땐 판타지스럽고 추리 이런 건데 겉표지 보면 되게 뭔가 역사적인 뭔가를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예 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미학책 같은 느낌 약간. 있어 보이는 게 있다 이게. 레오나르도 가지고 다빈치 다니기도 참 좋아요. 그래서 야너 뭐 읽는 거야? 다빈치 코드. 너 좀 읽는 사람인데 이런 야 경우에. 그거 뭐야 되게 뭐야 다빈치 뭐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야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약간 재밌어? 지금의 총균세 이런 책들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 사실상 저는 내용은 굉장히 가벼운 만화다. 그렇죠. 예. 내용은 정말 어렵지 음.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이제 존 레넌의 이매진이라는 곡입니다. 이거 듣고 와서 다시 임혜진이요? 이매진이요, 이매진. 이매진. 네, 듣고 와서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a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네, 존 레논의 이매진 듣고 왔습니다. 네, 이 곡은 치도리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네. 네, 뭐 어떤- 맞습니다요. 네,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소상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 다빈치 코드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약간 예수가 인간이었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무신론에 가깝다고 전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 이매진이 딱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골랐어요. 무신론, 뭐 아, 사회주의 낙원 이런 걸 하는
노래라 가지고 그래서 이매진이 생각나서 요걸 딱 골랐습니다. 존 레논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무신론자 가수 중 하나라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골랐습니다. 아하. 네. 그거를 이제 뭔가 노래로도 녹여내고 네, 막 이렇게 외부로도 막 활동을 하고 이랬던 맞아요, 사람이니까. 맞아요. 네. 되게 사회주의적으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딱 골라봤어. 사회주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주의 낙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이 영화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종교. 네, 이 영화에서 종교를 다루는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나오죠. 예. 예, 기독교. 사실 저희가 다 이제 종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이 기독교이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반발이 많았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책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 예, 일단 모든 걸 다 부정해 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한기총인가요? 예, 예, 그 영화 한기총. 개봉했을 때 그 상영 금지 신청을 넣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네, 영화 맞아요. 관람 네, 거부 그런 게 성명을 있었어요. 발표하고 그랬었죠. 하지만 기각당했다. 그 이유는 이제 오히려 이거를 막는 이유가 신성 모독이라는 이유라서 그 이제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거에 맞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오히려 약간, 막으려다가 더 유명해졌대요. 노이즈 마케팅이 됐군요. 그렇죠. 네,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됐어요.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들의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뭔가 본인들은 지금까지 성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역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본인들한테는 역사 왜곡인 거잖아요. 이 영화 자체가. 신성 걱정하는 게 되죠. 그 모든 그래서 거를. 뭐 그거 이해가 되진 않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저희와는 뭐 상관없는 이야기기도 하고. 이게 그쪽 대변을 해주실 분이 없네요. 저희 중에. 그래서 저희가 친구인 거기도 하겠죠. 에이, 뭐 그쪽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뭐 저희의 입장도 뭐 어쩔 수 없는 맞아. 부분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근데 이게- 그럴 만큼의 먼저 말씀하세요. 네, 이게 근데 이게 가짠치 않으면 사실 그래 떠들어라 이러고 말았을 거잖아요. 보통이면 묻히거나.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만큼 그럴싸해 보였다라는 거죠. 이게 내용이나 여기서 다루는 이제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약간 근거들이나 이런 게 그럴싸해 보이니까 이거 이래서 사람들이 이를 진짜로 믿겠다 싶으니까 반발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다빈치 코드 깨기, 예수는 결혼하지 않았다, 뭐 이런 책들도 그때 나왔었거든요. 제작이 됐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는 거죠. 아니 웃자고, 아니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나와,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렇게 조금 과장된 거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니까 뭔가 뭐 이순신 장군이 사실 일본인이었다 이런 영화가 나온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되게 화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갑자기 확 와닿는데요? 그리고 이게 영화가 이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오프스데이라는 단체도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냥 오프스데이는 그냥 단체 중에 하나인데 막 영화에서 보면은 진짜 막 광신도 집단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쵸. 이거 진짜 완벽한 왜곡이거든요. 화가 날만해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면은 뭐 이제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신 그거를 이제 뭐 자기네들이 이제 체험을 함으로써 뭐 회개를 하고 뭐 그런 파트가 나오잖아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뭐 쪼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하는 거긴 한데 이게 아프면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하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약간 되게 절차가 좀 절차화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진짜 광신도 집단이 좀 미친놈처럼 나오잖아요. 그냥 진짜 막 때리면서 으아 막 죄를 쌓아서 막 이러는데 이거 진짜 그 종교인 입장에서는 천하의 죽을 놈들인 거지. 말이 안 됩니다. 조금 애매했던 부분은 뭔가 영화 초반에 처음에 뭐 이 여기에 모든 나오는 것들은 다 피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다던가
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그 검색을 해봤을 때 이 댄 브라운 작가 원작의 작가가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의 그 초반부에 아예 그냥 사실이라고 명시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음모론이 네. 아니라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응.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댄 브라운이 어그- 진짜라고 어그로 믿고 짱. 있대요. 그리고 예, 그니까요.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본인이 응. 본인의 그래서 이렇게 소설을 진짜라 생각하다니 이건 약간 이건 망상. 거기야말로 광신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환빠라고 아세요? 환빠? 그게 뭔가요? 한바? 환국뽕. 한타? 그러니까 한바. 환빠, 아, 환국뽕, 환국 판타지. 사실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국가였는데 어느 뭐 음모에 의해서 대륙의 끝쪽으로 밀려난 거고 사실 고구려의 영토는 뭐 백제의 영토가 지금 중국의 동부 쪽이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진짜로 네, 하나 광신들 일단은 댄 브라운이 아닌가. 하나 확실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메소드니까 몰입이 쩐다. 그래서 재밌었나 봐요. 응. 저도 저도 그들은 약간 진짜라고 믿고 있고. 약간 기독교도 그렇고 사실 기독교도 뭔가 실체가 없으니까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듯이 이것도 사실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기독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재밌는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밌는 판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둘 다 재밌다. 응. 라는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왔죠. 사실 저도 멀리서 보면 무신론자라 다 그래요. 재밌어요. 둘 다 판타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다 재밌다. 재밌다. 스토리텔링 잘했다. 그러면 뭐 얘기 나온 김에 음모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싸해요. 그럴싸합니다. 혹해요. 혹할 만하죠 이거. 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또. 그죠? 뭐 논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 책에 나온 스토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논문도 있고 좀 기독교 내에서 종파가 갈리잖아요. 그 종파끼리도 의견이 분분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진짜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쪽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기독교 기분 나쁜 것도 이해되고 진짜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그 음모론에 저도 좀 재밌게 봤었어요. 이래서 진짜 아니야? 아까 그 이순희 씨를 예로 들었을 때 진짜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거는 이미 종파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아직 뭔가 이게 공공연한 그런 하나의 사실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이 정도로 이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음모론도 훨씬 증자가 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자궁을 형상화해서 V가 되고 또 남자를 형상화한 건 거꾸로 되고 그게 합쳐져서 별 모양이 되고 그럴싸해요. 예. 이게 말할까 왜 웃기죠? 근데 V가 뭐 어쩌고. 그렇죠. 다른 음모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음모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지구 평평설이나 뭐 이런 유사가 스파게티 나르는 있고. 스파게티 스파게티는 있습니다. 실제로 나르는 스파게티 아니, 교가 있습니다. 그 지구평평설은 진짜 대체 인간의 기술력으로 그 넓은 대륙을 어떻게 큰 유리막으로 감쌀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는 지구는 사실 평평하고 큰 유리막 돔으로 이제 막아놨으며 그 위에 이제 큰 조명을 달아놓고 그건 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이건 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진짜라고 네네. 믿고 있다는 거죠. 그 평평설 말고도 도넛설이 있더라고요. 네? 지구는 도넛이다. 지구가 도넛 모양으로 돼 있어서.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구가 좀 더 맛있어진 것 같군요. 지구 평평설은 이제 쭉 가면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도넛 모양이어서 안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들은 거는 지구가 네. 평평하다. 근데 우리가 쓰고 깎고 해서 둥그레졌다.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야 하도 걸어서 이제 깎아진 건가요? 네, 저희가 땅도 파고 뭐 하고 이러면서
마모가 된 거죠. 아니 군대만 원래 하더라도 값진 사단 것들이 이제 저기 뭐 동그래지잖아요. 예. 그래 저 산이 불편하구나 그러면 산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군대장이 보니까 시켰나 보네요. 동물이다. 그러니까 분대장은 예수였던 거군요. 예수의 산을 정체 만들어내고 분대장. 옮기니까. 네. 그거랑 또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지구 네네. 내핵에 그 인간이 산다. 외계인 같은 그런 종족이 산다. 지하 그런 종족이 게 산다. 있어요. 지하 종족이 있다. 그리고 네. 어떤 애기가 거기서 왔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적도 있어요. 나는 지구 안쪽에서 왔다. 그럼 이런 쪽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reptilian 있지 않나요? 맞죠? 그죠? reptilian 아니면 브리트니 리자드맨. 스피어스랑 뭐 대통령도 reptilian이고, 지구를 정복하러 왔다고. 그러면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주커버드도 reptilian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주커버그도 이제 눈이 그 흰자가 없고 가끔씩 뭔가 혀가 이상하고. 근데 주커버그 지금 일론 머스크랑 뭐 1대1 뭐 대결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뭐 주짓수 한다고 뭐 한다고. 네, 맞아요. 뭐 대결 뭐 그래서 파이트 머니가 지금 장난 아니라고 들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무튼 나도 껴줘. 음모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이 영화에서 뭐 예수 픽션 아니면 유사 역사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영화를 뭐 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영화를 좀 투표를 했잖아요. 이게 영화 선정하는 네. 거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네. 제가 추천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다른 예수 역사물이 있어요. 이제 뭔지 알겠네요. 네. 알겠죠. 맨프로머스라고. 그러니까 뭐 예수가 만약 현재 살아있다면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예수가 원시인이었다. 원시인인데 불자. 그러니까 불교인이었다. 그리고 불사신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제 그 주인공 원시인과 다른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고 반박을 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재밌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아유 이것도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다빈치 코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빈치 코드가 옛날에 본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넣어봤는데 이게 투표 만장일치 받을 줄 몰랐어요. 약간 저도 맨프로머스를 봤는데 거기서 재밌게 봤던 부분은 아까 말씀해주신 예수 불자설에 대해서 네. 그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해야겠죠? 예수님. 네, 12세에서 30세의 그 행방의 행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그때 석가모니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이제 중동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전파를 한 거다. 이런 설이거든요. 뭐 굳이 석가모니를 만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불교를 접해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전파를 했는데 그게 기독교가 된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네, 이거야말로 종교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니까요. 네. 이거 양쪽 다 좀 의견이 분분하겠는데요. 서로 안 받아들이려고 할 것 같아. 불교는 별 생각 없을 것 같긴 해요. 불교는 뭐 그냥 그런가 봐. 불교는 근데 뭐 보통 받아들이는 쪽이 많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이런 영화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다면 저는 사실 그거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맨프로머스. 아니 그 드라마도 있잖아요, 여러분. 응? 아 메시아. 메시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메시아. 이 영화 메시아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네, 이 경우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작이 중단이 돼가지고 이제 결말을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인지 아닌지. 재밌게 봤는데. 네. 예수가 현세에 재림을 했다.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따지는 영화인데 좀 시즌 2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필 그때 질병이 터져서. 아예 중단이 된 건가요? 뭐 네, 코로나가 이제 좀 종식되면 뭐 다시 한다 이런 말도 없고? 없고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래요? 오. 네, 열린 결말이 됐어요. 아쉽구만요. 그러면 네, 그럼 저희 다음 곡을 듣고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럽시다. 네, 다음 곡은 샘 라이더의 타이니 라이엇이라는 곡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There's a feeling, there's a fire, there's a whisper preaching to the choir. Take the leaders and the liars, throw your fears on the funeral pyre. Keep on breathing, don't go under. Keep your ear to the ground, hear the thunder. When the earth quakes and the ground shakes, throw your caution to the wind when the storm breaks. Mother, sister, father, brother, step into the light and start a tiny fire. Stop being so goddamn quiet. Got a spark in your heart so striking. Wash away your pain, turn the pouring rain to a tidal wave and ride it. Got something inside, don't hide it. Like dynamite, ignite it. Wash away your pain, turn the pouring rain to the wave of a tiny fire. Take the music, learn to use it. Turn it up till your speakers blow fuses. Learn the rhythm and never lose it. Keep on moving till you know what the truth is. If butterflies can use their wings to turn the wind to hurricanes, you and I can break the chains. It takes a day to start a tiny fire. Stop being so goddamn quiet. Got a spark in your heart so striking. Wash away your pain, turn the pouring rain to a tidal wave and ride it. Got something inside, don't hide it. Like dynamite, ignite it. Wash away your pain, turn the pouring rain to the wave of a tiny fire. In the darkness there's a light. You can find it if you try. If you open up your eyes. If you're drifting out to sea, you can just hold on to me and make it to the other side. And start a tiny fire. Stop being so goddamn quiet. Got a spark in your heart so striking. Wash away your pain, turn the pouring rain to a tidal wave and ride it. Got something inside, don't hide it. Like dynamite, ignite it. Wash away your pain, turn the pouring rain to the wave of a tiny fire. Wash away your pain, turn the pouring rain to a tidal wave and ride it. Got something inside, don't hide it. Like dynamite, ignite it. Wash away your pain, turn the pouring rain to the wave of a tiny riot. 네, 샘 라이더의 타이니 라이엇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도라이님이 추천해 주셨네요. 맞아요. 예. 이게 네. 영화를 보다 보니 저는 이제 다시 본 거지만 보다 보니까 네. 약간 이 영화가 그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영화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약간 댄 브라운의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정말 작은 혁명이 아닌가. 왜냐면은 그분께서는 오. 정말 뭐 그분께서는 아까 전에 뭐 뱅키즈님 말씀으로는 뭐 그분을 진심으로 이렇게 믿고 있다곤 하고 있는데 그분은 글을 썼을 뿐이에요. 소설을 썼을 뿐이고요. 네, 이 정말 그 작은 행위로 인해서 기독교가 난리가 났죠. 이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악마의 책이다. 그래서 작은 글 하나가 불러온 폭풍이 큰 해일이 되었구나. 그래서 타이니 라이엇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난 왜 이 노래를 골랐을까 상상이 잘 안 됐거든요. 저도 전혀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거 그 뭐야 이매진이랑 이 타이니 라이엇 이 두 개가 전혀 상상이 안 갔는데 모든 궁금증이 해결이 됐군요. 예. 해결됐죠? 예. 아디오스. 네, 그러면은 이 영화가 아무래도 제목이 다빈치 코드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뭐 미술품이나 아니면 다른 뭐 미술품에 대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미술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작품. 네. 네.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는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잖아요. 음, 저는 궁금한 게 유명하죠. 예, 어쨌든 그 유럽 여행을 가신 분이 여기 뱅키즈님이랑 저랑 또 도라이님은 어쨌든 일로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도라이님이? 제가요? 김가루님. 야, 네. 그래서 이거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가서? 저는 그때 무수히도 많은 그 기독교 인파? 그림을 봤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뭐 기독교 이제 믿으시는 분들한테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맨날 김치찌개를 먹어서 질렸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흥이 너무도 없었어요. 너무 그것만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서 너무 한 가지만 그래요? 이렇게 먹는 느낌이랄까요? 미술관을 가면은 예, 많은 것들이 다 기독교 그림이어가지고 예,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구도들이나 뭐 비슷한 인물 뭐 이런 것들에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예. 이 최후의 만찬도 보기는 봤는데 별 감흥을 못 느꼈습니다 그때. 이 밀라노에 있는 거죠? 예, 이탈리아. 밀라노는 안 가봐가지고 이걸 못 봤네요. 저도 이름 대화가 안 되는데. 저도 밀라노를 가보긴 했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사실 밀라노에 대해 그 굉장히 짧은 일정이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저는 그 최후의 만찬 이제 그림을 놓고는 저런 자리를 남겨놓은 사진처럼 남겨놓은 그런 그림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이 뭐 아까도 얘기했던 그 음모론이나 이런 거였지만 그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인물로 추정을 한다라면서 나왔던 그 인물의 배치를 옆으로 싹 옮겨놨을 때 예수의 어깨에 기대는 그 장면 예. 정말 왜 되게 그럴싸한데? 굉장히 혹했어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왜 저기만 저렇게 벌어져 있었지?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잘 맞다. 이렇게 맞춰놓고 예수와 이 막달레나를 살짝 왼쪽으로 옮기면 이거 너무 딱 테이블이 알맞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럴 수가.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여인과 그 예수 사이를 이제 V자로 딱 그어지면서 이게 성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냥 끼워 맞추기 같은데 요즘 시대에 이제 요즘 대 PC 시대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그 옆에 있는 남자들과도 따져 보면은 V자가 만들어지긴 해요. 맞아요. 이렇게 틈을 보면 V자들이 있어요. 네, V자들이 군데군데 많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V자니 뭐 M자니 이거는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옆에 딱 너무 자연스럽게 기대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혹시 옆으로 누가 배는 거에 대해 로망이 있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는 그림이 사실- 저는 사실 이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는 미켈란젤로 쪽을 많이 봐가지고 저도 그 뱅키즈님처럼 많은 그 기독교 그림들을 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김치찌개 같은 느낌이다가 사실 그 천지창조라고 불리는 벽화를 보고 그거 보셨습니까? 완전 천지창조는 프리미엄 달라요, 진짜. 프리미엄 김치찌개구나. 네, 천지창조는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급이 다릅니다. 그 통돼지 김치찌개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이구나라고 하면서 본 적이 있었죠. 맞아요. 진짜 와 그거는 그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뭔가를 보고 이렇게 막 그쵸. 가슴이 되게 진짜 막 신성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겠다 기독교를 이런 거를 실제로 보면은 그쵸. 네, 신앙심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막상 가면 막 이렇게 우와 크다 라고 느낌을 받다가도 생각보다 작은데? 라는 느낌을 동시에 받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묘한 감정이었어요 그때. 근데 진짜 좀 뭘까 징그러울 정도로 커요 되게. 엄청 그림이? 보고 있으면 와 이걸 어떻게 그렸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쵸.
네, 인생 갈아서 만든 거면 그 정도가 되어야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굉장히 유명한 모나리자는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작은 거 모나리자가 보겠다고 진짜, 사람들이 아주 우글우글 모여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약간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 그 앞에 이렇게 화면 있잖아요. 안에가 보이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작아요. 그 루브르 갔었습니까? 예, 갔었는데 정말 아쉬웠던 거는 사실 모나리자가 딱 그 전시회장에 그 방 안에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 한 작품만 있어서 그것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사람이 너무너무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도난이나 훼손에 그거 한번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멀리서 봐야 돼요. 아예 맞아요. 띠를 이렇게 둘러나가 멀리서 봐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루브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영화에서도 네, 마지막에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 밑에 이제 막달레나의 관이 있다라는 마무리로 끝나잖아요. 약간 그런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대한민국 그 서울 시청 광장 아래, 뭐 광화문 광장 아래에 뭐 이순신의 관이 붙여 있다 이런 느낌이 약간 뻥이 찰 수도 있겠다. 그게 진짜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그런 연출의 느낌이 들었어. 이게 약간 그 국내 뭔가 이렇게 바꿔서 하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서 뽕이 차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이제 연출적인 완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실 연출이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가 일단 뭐 추리를 해나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긴장감이 저한테는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막 뭐 스릴러 같은 느낌도 하나도 안 들었고 뭔가 이걸 딱 풀었을 때 쾌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느껴지다가 마지막 이제 엔딩 시퀀스에서 이제 한 번에 이 뭐 이런 이게 수수께끼가 풀리는 걸 엔딩 시퀀스로 쫙 가져가잖아요. 한 번에 이 부분에서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 연출적 완성도에 대해서. 그 마지막 부분이 아주 굉장했던 이유는 저를 부분이 밋밋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곡으로는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 지니어스 저희 이게 이제 주로 나오는 그 뭔가 개쩌는 장면 할 때 나오는 부분 그 노래가 딱 생각이 나요. 그게 중간중간에 약하게 그 노래가 깔릴 부분들도 있고 그 마지막에는 제대로 깔리면서 사실 그 장미 아래는 거기가 아닌 여기 이러면서 딱 콩품 패스 하듯이 맞아요. 네, 거기에 딱 떠올라서 그걸 너무 가져오고 싶었는데 너무 그냥 좀 뻔한 느낌도 있고 해서 그러면 김가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영화는 되게 대단히 연출적으로 아쉬운 영화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네, 이게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은 사실 연기력밖에 없었어요. 네, 연기력? 네, 연기력이 저는 다들 이제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기력 때문에 영화를 끝까지 봤거든요. 특히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좀 감정이 다양한 캐릭터가 톰 행크스가 맡았던 그 캐릭터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 할아버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택을 가진 할아버지 있잖아요. 간달프요. 티빙. 맞아요. 티빙이랑 이제 둘이 썰전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톰 행크스가 이렇게 막 열불을 토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영화에 좀 몰입이 되셨군요. 네, 맞아요. 그 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뻔한 영화가 있나? 뭐 이렇게 수동적인 영화가 있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장치들이 다 그냥 이걸 얘기해야 돼라는 의도적으로 놓인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저에게 모든 게 다 인위적으로 느껴졌었고
그렇죠. 뭐 하나하나 납득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추리를 하는 과정이나 추리를 했다는 사실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은 뭐 방탈출 같은 걸 저희가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추리를 해서 이어나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추리를 해서 뭐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어떤 플롯 자체는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이제 멍사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긴장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죠. 이걸 내가 지금 못 풀면 나는 안 끝장나, 약간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예. 네, 그렇게 막 온 파리 시내 차들 부셔가며 도주를 해놓고 나서 뭐 결국 경찰은 쫓지도 않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아니고 저 할아버지가 범인이야 이러고 앉아있고 약간. 그 처음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탈출할 때도 네. 그 위치 추적 단지를 던지고 나서 뭐가 긴박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목숨이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둘이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한적하게 이제 무슨 혐의가 끝난 것 마냥. 그런 게 그래서 진짜 되게- 보면서 답답. 맞아요. 했죠. 아우 고구마. 그런 게 딱 근데 사실 지니어스 저는, 느낌이 들어요. 예.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위기를 느꼈던 게 사실은 뭐 영화의 스토리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영화를 보는 환경이었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지하철에서 이제 끊어서 봤거든요. 아. 지하철에서 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영화를 30분씩 끊어서 봤는데 출퇴근길에 예. 네, 이렇게 제가 공포에 떨면서 영화를 봤던 적이 없었어요. 본인이 공부해서 기독교인 본인이 만든 기독교인. 예. 그럴 수 있겠구나. 린치 당할까봐. 맞아요. 이게 저는 그런 내용에 아무 사전 지식 없이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네네. 지하철에서 이걸 보는 만행을 저질렀던 건데 음. 보다 보니까 너무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네. 예수는 사람이야 이런 대사가 나올 때마다 손가락을 좀 가리고 싶고 자막. 오히려 거기서 서스펜스를 느끼셨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자체는 좋게 평가하지 못하지만 영화를 관람한 그 어떤 환경, 이런 거. 네, 맞아요. 엔터테이너로서는 엄청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지하철에서 봐라라고 해야겠네요. 예, 남들 앞에서 보세요. 특히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네. 앞에서. 교회에서 보는 게 최고겠네요. 와. 그 공포 영화로 만들 수 있겠대. 그렇죠. 네, 어. 맞습니다. 현실 공포예요, 이게. 네, 사실 김가루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아까 배우 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배우의 연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도 뭐 배우가 연기를 우선 잘해야겠지만 그걸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서 배우가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가 나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게 저희한테 뭔가 안 좋게 보여진 거는 감독의 영향도 꽤 컸다라고 보여지네요. 맞아요. 이게 저도 네. 음악도 좀 밋밋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이 OST 아예 이거에 대해서 검색을 안 해보고 저도 영화를 봐서 뭔가 뭐 OST나 감독이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봤는데 뭔가 계속 노래 듣는데 한스 짐머의 아류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보는 내내.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아까 엔딩 시커스 그 얘기 거기에서 이거 무조건 한스 짐머 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 외에는 사실 크게 이 음악에 대해서 감흥을 못 느꼈어요. 제가 한스 짐머 팬이긴 하지만. 그냥 이 음악은 지니어스 깔았어야 돼요, 부금을. 맞아. 뜨르르 장미야 이디오스. 장미 이러면서. 근데 비디오 테이블.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감독의 역량 부족이 아닌가? 뭔가 음악 자체로 들었을 땐 음악 좋지만 자체도. 네, 이 요소요소의 음악을 어떻게 뭔가 음악은 굉장히 막 정말 맛있는 막 스테이크인데 뭔가 부가적인 재료들이 진짜 맛없는 막 재료들이고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워리어즈라는 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유명한 이제 노래가 있어요.
상상용에 그 노래 부금을 썼는데 너무나도 부렸다 거기서는. 예, 이 노래는 정말 좋은 노래인데 그런 느낌이지 느낌이랄까요?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한스 짐머의 팬분들도 몇 명 계시고 뭐 이거 말고도 사실 엔딩 시퀀스가 좋았던 이유는 제가 그 지금까지 봤던 한스 짐머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제 합작 영화들을 봤을 때 결말 부분이 보통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뭔가 엔딩 시퀀스에서 긴장감을 확 고조시킨 다음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그렇게 음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으로 끝나는데 딱 그 느낌을 받아서 뭐 엔딩곡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아는 인셉션이나 다크나이트 이런 영화들을 그 결말 엔딩 시퀀스를 보면 딱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 맨 오브 스틸도 비슷해요. 마지막에 딱 칼이 그쵸. 웃으면서 딱 웅장하게 나오거든요. 음악이. 약간 헐리우드 영화는 그런가? 마지막만 잘 만들면 그냥 영화가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는 건가요?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인가요? 그 장항준 감독님의 인터뷰에서 나왔었는데 사실 영화는 그 클라이막스 5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영화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게 뭔가 영화를 볼 때 막 이렇게 앞에서 재밌게 보다가 점점 재미가 없어진 다음에 결말이 딱 그지같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영화가 진짜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맞아요. 네. 초반에 뭔가 안 좋게 끝나다가 결말이 딱 맛있게 끝났어. 그러면 이 영화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용두삼이보다는 나쁜 남자. 네. 어두용미. 그렇습니다. 어두육류? 어두육류요. 어두육류. 네,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이쯤에서 다음 곡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지울팍의 크리스찬입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Money makes me feel better. You told me was a ticket to it all. How come? Do you think that I'm a devil? Sex makes me feel better. How could you judge me? I know you don't deserve to. Now you act like a Pharisee. When I was poor, mama was stressed out. Now look, money made me a good boy to my mom. When I was poor, I was like hungry fox. Now look, I saved a lot of bodies from the base. I just want a Christian age bling on my blood. I'm trusting we're celebrating at the same pool. Hey, pretty, do you wanna fuck with me? There's no problem. Sunday morning's coming, I gotta go to church. I'm still fucking Christian. No, I'm marrying no Christian.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me. I'm still fucking Christian. No, I'm marrying no Christian.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me. I'm still fucking Christian. I'm still fucking Christian. I'm still fucking stinky smell stuck in my room. Even after I took a shower, how can I erase it? Where's the origin? Hey, mister, I'm talking about you. What's funny, seriously? You feel this disgusting smell? I think it's from your stinky breath. Street people, you think you're smart. You think you got no God, but I know you were shipped. You were sound. What a stupid God is your God? A liar, your God is so outrageous. Your word better die. I just want a Christian age bling on my blood. I'm trusting we're celebrating at the same pool. Hey, pretty, do you wanna fuck with me? There's no problem. Sunday morning's coming, I gotta go to church. I'm still fucking Christian. No, I'm marrying no Christian.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me. I'm still fucking Christian. No, I'm marrying no Christian.
Oh Lord, forgive my people, I didn't know what I've done. Oh Lord, look at my finger, dirty stuck in my nails. Oh Lord, please clean my tongue, it's covered by pukes and phlegms. Oh Mom, Nageti, why you told me that you wanna go back when I was a child? I'm still fucking Christian. 네, 지울팍의 크리스찬 듣고 왔습니다. 이거는 벤키즈님이 추천해주신 곡인데요. 너무 직관적 아니에요 이거? 비슷한. 네, 근데 이게 내용으로 봤을 때 일단 노래 자체는 쇼츠에서 요즘 많이 핫했었죠. 네, 지올파. 그랬었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노래인데 이 다빈치 코드에 보면은 이 교회를 위한다는 이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계속 행하고 뭔가 이런 이중성 있는 모습, 모순되는 이런 모습이 이 노래도 사실 그 지올팍이 그 인간의 이중성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를 크리스천에 이제 묘사를 해가지고 만든 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지올팍이 자기는 여전히 이 크리스천이거든요. 지올팍도. 근데 퍼킹 크리스천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자기를.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 하얀 그 신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미술 얘기를 하다가 더 못한 얘기가 있어서 더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분량 챙겨.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예, 예. 최후의 만찬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지금 추정되는 인물이잖아요. 이 옆에 여성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네. 근데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이 당시에는 미술 작품을 수정을 많이 해가지고 네. 되게 이 그림 자체도 손상이 좀 많이 돼 있대요. 최후의 만찬이. 그래가지고 이게 수정된 걸 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사실 저 그 음모론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 막 마리아가 아닌 게 그 정배죠, 사실은. 아닌 게 정배죠. 예. 네, 그게 지금 정설로 뭐, 되어 있죠. 네. 뭐 성별도 확실하지 않다 이 말도 있어요. 그게 사실 그 최후의 만찬이란 게 그 기독교에서 예수의 이제 12사도들이 있는데 이 12사도들과 만찬을 나누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12사도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대입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있다라는 게 정설이죠. 맞아요. 아니, 정배는 뭐 도박할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정설이란 게 생각이 안 났어. 그리고 반대로 모나리자는 이제 유일하게 그 다빈치가 혼자 마무리를 한 그림이에요. 이게 뭐 니스치를 하면 이 그림을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정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완벽하게 완성시킨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나리자 이 반대로 최후의 망차는 계속 이제 수정이 된 그런 그 흔적들이 있는데 모나리자는 완벽하게 마무리된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모나리자는 제작진이 그린 거래요. 이게 영화의 그 모나리자를 대여를 안 해줘가지고 그런 미술 작품들을 제작진이 그걸 똑같이 그린다고 엄청 애먹었대요, 미술팀이. 와, 그렇겠다, 진짜. 네, 빛이나 이런 데 노출되면 안 돼서. 예. 근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걸 만지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도 소품이겠지, 프린팅한 건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렸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네. 그거랑 또 연관되는 게 그 이제 미술관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라서 거기에 이제 배경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루브르 미술관이. 네네네. 근데 이게 워낙에 고가의 그 그림들이 전시가 돼 있는 곳이라 촬영할 때 이 조명이나 이런 거를 쓰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맞아요. 빛이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해서 그래서 그 이제 처음에 그 이제 할아버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죽어서 이제 피가 흐르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다 CG 처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저분해지니까. 묻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런 것들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은근히 그런 거 보면서 불편했는데. 저게 만져도 되나? 저 켜도 되나? 네. 저게 가치가 얼만데 그 생각을 했는데 다 그렸다더라고요. 나오는 작품들을 와, 미술팀이. 그래요. 예,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래야지. 근데 어디 진짜 똑같이 잘 그렸구나 생각했어요. 그걸 알고 나서. 어떻게 했지? 그렇게 모작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진짜 잘 한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럼 네, 이쯤에서 이 영화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추리 부분인데 추리에 아이고.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추리. 사실 이 추리 부분이 뭐 에너그램도 나오고 그 크립텍스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다빈치가 뭐 이게 암호를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 너무 방탈출 같아서 재밌었어요. 진짜 방탈출이 네. 계속 생각났어요. 거꾸로 맞아요, 생각하면은 방탈출이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그쵸, 예. 그렇죠. 시대에서 그쵸, 방탈출이 CD로 그렇겠죠. 보면은 그렇군요. 사실 크립텍스도 여기 영화에서 나온 그냥 만든 용어더라고요. 네,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래요 그런 거. 예. 음.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거 만들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아니에요. 저도요. 진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이래서 미디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영화 속의 기독교가 다빈치가 말했다. 이걸 찾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지 이거 못 찾으면은 어떡하려고. 예. 그 사실 뭐 그리고, 영화적 장치겠지만 어렵게 일단 해야 되니까 뭐 자꾸 죽을 때 에너그램 남기고 이런 거 보면 그니까 대단해요. 말이 굉장히 되냐? 게임 같죠. 그러니까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약간 그 추리를 하는 그 느낌이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뭔가 관광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가고 또 찾아가지고 또 딴 데로 옮기고 그러니까 관광 다니면서 보물찾기 하는 약간 좋은 그런 투어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런닝맨이 네. 여기서 따온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런닝맨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좀 영향을 좀 받은 게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여행 영화인가요? 약간 오프라인 방탈출, 그렇죠. 여행 방탈출 느낌? 그리고 뭐 피보나치 수열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쵸. 뭐 갑자기 암기로 다 풀어버리니까 그 글자만 반짝반짝하면서 뭔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푼 건데 약간 그래서 나도 추리가 알려줘. 좀 몰입이 되면서 좀 안 되는 게 너무 그냥 해답을 보여주는 느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약간 탄식을 금치 못했던 부분은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추리 부분이었습니다. 뉴턴이 나오는 순간 그 답이 그 크립텍스의 답이 그거라고 이제 뭔가 예상이 계속 돼서 오히려 탄식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맞는 순간. 오히려 그 애플 예, 이거를 나오는 풀고 있었다고. 아, 그게 더 문제지. 맞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는 그 식초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식초로 그게 안에 다 맞아요. 지워지고 이렇게 하는 걸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고. 뭐 진짜 그냥 판타지네요. 완전 생 판타지네요. 그쵸, 생 이거는 판타지입니다. 예, 관종 댄 브라운이 분탕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소설이 맞다. 오락 요소로 쓰는 건데 뭐 자긴 진심이었군요. 그건 몰랐네. 그렇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오늘. 그게 큰 오락 문제다. 요소로 봤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또 얘기를 하자면 이게 많은데 좀 네.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 이후로 이제 뭔가 이런 거를 숨겨놓거나 암호를 걸어놓거나 뭔가 기호를 남겨놓고 이런 것들을 종종 사람들이 다빈치 코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 갤럭시 이제 새 이제 핸드폰 출시를 네. 위한 이제 행사죠. 언팩을 하는데 이거의 예고 초대장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언팩이라는 문자 그거에 남산 서울타워와 궁궐의 모습을 좀 담아놓고 그리고 그 초대장에 이제 핸드폰에 이제 그게 약간 시옷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네. 그 남자의 성기를 성기가 아니고 남성을 기호하는 그런 느낌 좀 있는데 거기에 사이에서 빛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립에서 이제 힌지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힌지에서 뭐 라이트가 나온다
그리고 빛이 보니까 블루 그린 보라 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색상으로 출시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번에 이 안에 뭐 다빈치 코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숨기면 어떻게 뭐 이스터 에그일 수도 있고, 예, 다빈치 코드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네,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 이름이 다빈치 코드인데 이 동명으로 돼 있는 그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보드 게임? 네, 맞아요. 예, 이 보드 게임과 다- 관련이 네. 있습니까? 이 다빈치 코드라는 게임이 이 상대방의 가려진 숫자 패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추리 두뇌 게임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패를 나는 모르지만 이 뒤집혀져 있는 패를 어느 정도의 예측을 통해서 저기 있는 거는 1이다, 2다, 3이다 이런 거를 맞춰서 상대방의 패를 다 까게 되면은 이기는 게임인데 이게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그 게임 이름 자체는 알고라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 수출명을 다빈치 코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빈치 코드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거고 그 추리라는 부분을 빼고는 다빈치 코드라는 1도 연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영화를 네. 보고 만든 건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방금 이제 뭐 그런 갤럭시나 이런 뭐 일상 속에서 뭔가 이렇게 숨겨놓고 하면 이렇게 다빈치 코드다 하는 것처럼 뭔가 상대방의 숨겨진 패를 내가 맞추고 까고 하니까 그런 느낌에서 이제 다빈치 코드다라고 정도 가져온 느낌이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네. 그냥 마케팅의 일부분이었겠네요. 그렇죠. 이 영화도 사실 마케팅이었던 거고. 상업 영화니까. 네. 그리고 제가 정글 영화를 일으킨 댄 브라운. 제가 영화를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 영화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상징 같은 걸 하나씩 넣어서 그 상징을 뭔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 영화에서 잘 안 보였거든요. 네. 뭐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성배 아니었어요? 성배. 성배? 성배? 저는 뭔가 장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색감을 봤을 때 유독 붉은색만 또렷하고 선명하고 좀 쨍하게 저는 스크린에서 비춰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붉은색? 다른 컬러들은 그냥 그 화면 화질 뭐 이런 거에 맞게 이렇게 채도에 맞게 돼 있는데 빨간색만 채도가 좀 높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장미의 이파리 그러니까 장미의 꽃잎 부분이 빨간색인 게 유독 거기만 뭔가 빛이 많이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빛나고 그리고 이제 그 장로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모자랑 허리띠인가요? 이것도 빨간색인데 거기만 되게 빨갛게 보이고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피 이런 것들이 좀 더 붉게 보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빨간색이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뭔가 속 시원하게 이게 생각은 안 드는데 네. 계속 거슬렸어요. 보면서 계속 거슬렸고 뭔가 이거 의도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 처음에 그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할 때 그 닥터 옥토퍼스 역할을 예.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이제 그 신라를 주종해서 이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죽이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 그 사람의 모자는 처음에 빨간색으로 봤어요, 저도. 근데 뒤로 갈수록 모자가 약간 그분만 핑크색 빛이 나더라고요. 약간 연해진 느낌. 의도한 걸까요? 그 저는 그게 얻어 걸린 건가? 뭐 이런 느낌.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지금 제 생각이지만 되게 이제 세계적인 그 거장들을 만든 미술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사진 같은 거 인상을 할 때 보면은 암실이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암실의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한 가지 추측으로 뭐 이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붉은색은 뭔가 잘못된 믿음을 뜻하는 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예 조금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미 뭐 아래에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해서 그 빨간 장미꽃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그 장미도 아닌 루브르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 계속 장미에 눈이 갔거든요 저는. 빨간 댄 브라운이 말합니다. 사회주의는 잘못됐다. 예. 이거를 다시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을 보면서. 아니면 이제 제 그 미디어 시청했던 기기가 뭐 빨간색을 또렷하게 보여줬던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RGB 가 보시면 좋을 것 잘못됐다. 같긴 해요. 예. 유독 거슬렸어요. 제 눈에는 저 왜 빨간색만 저렇게 나와? 저거 채도 낮추고 싶다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이 영화에서 그렇게 장치를 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명작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장치들이 많은데 이 영화에서도 그걸 표현한 거라면 뭐 좋은 부분이겠네요. 그건 그게 아니라면 근데, 뭐. 네. 좀 찾아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긴 해요. 저만 그런 거 같아요. 컴퓨터 문제? 컴퓨터 모니터 이슈? 채도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 모니터 이슈? 모니터 이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저희끼리만 얘기했었지만 이프 온리라는 영화에서도 빨간색이 주는 상징성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네, 뭔가 색으로 상징을 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미술의 그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넣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아쉽습니다. 또 나아가 보자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는 빨간색이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의 옷은 핑크색이었거든요. 오. 그럼 옥토버스가 마리아입니까? 그래서 아니, 그 왜 핑크색이 됐지? 옥토퍼스는 또 이런 옥토퍼스가 의문에 빠지는 겁니다. 어, 이것이 음모론? 제가 음모를 하나 사일러스한테는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같은 존재였으니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네네. 그 마지막에 신라 사일러스가 이제 일 위기에 처하자 그 거액의 그 돈 채권인가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야 될 곳이 있었지만 신라에게 오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총을 맞게 되는데 그렇죠. 이때 진짜 자기네들이 대의라고 생각했던 그것보다 내가 자식같이 아꼈던 그 사람을 더 소중히 해서 그쪽으로 뛰어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마리아에 더 근접했다. 네 그렇죠. 약간 그 뭔가 자기네들이 하던 큰 꾸미던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쳐두고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보면서 그만큼 이 자식같이 여기는 이 살리 중요하다 하고 온 건데 네.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나. 뭐 그래서 영화상에선 악의 무리의 자식은 죽었고 우리 편인 자식은 살았어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보셨네요. 왜 거기 갔는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의문투성이인 영화긴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일단은 뭐 저희가 따로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예. 여기까지. 우선은 뭐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I'm still fucking Christian. 필요 없네요. 예. 거의 다 말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생각해도. 네. 네, 뭐 이것도 또 시리즈물이니까 또 네. 뭐 네. 그 천사왕마 뭐 그런 영화들도 다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을까요? 그러게요. 뭐 썩 재밌진 않아. 그 이게 영화가 일단 재밌을 것 같진 않아. 이게 재미없는 영화를 보고 재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맞아. 그건 또 네, 가능할 수 그렇죠. 있죠. 그럴 거면 이런 공주를 봅시다. 예, 여러분 이런 공주를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방송 내내 욕만 나오면 어떡합니까?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긴 해. 저는 비방용으로. 그걸 하는 날 목소리를 네. 빼앗길 예정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드립이네요. 아무튼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마지막 곡은 제가 선정한 곡인데요. 이 아까 자꾸 뱅키즈.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뱅키즈님이 준비하신 거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준비를 했고 곡은 프라나이즈의 루아흐라는 곡인데요. 실망입니다. 루아흐라는 뜻은 사실 성령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정설로 쓰여지는 거는 뭐 성령이라는 뜻이라서 뭐 사실 직관적으로 가져와 보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이 곡 말고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라는 곡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영화에서 보면 초반인지 중반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인 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이 영화의 큰 주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절 안 나오더라고요.
뒤에서. 그게 부각되진 실망입니다. 않아요. 약간 작가의 그래서- 사상은 그쪽이긴 한데.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빗대서 이제 마이클 잭슨의 힐더월드가 이제 뭐 모든 전쟁을 멈추자 뭐 이런 주제니까 뭔가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뭐 마이클 잭슨 노래는 다음에 가져오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이 정도면 그냥 마이클 잭슨 노래 틀죠. 루아보다 그걸 더 많이 설명하긴 했네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을 듣고 저희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참 많이 어렸죠. 너무 어리석었죠. 돌아보면 당신의 수많은 그 눈물이 나를 지켜줬던 거죠. 참 많이 울었죠. 그댈 원망했었죠. 이젠 알아요. 내 곁엔 항상 그대가 함께한다는 걸. 나는 믿어. 귓가를 스치는 바람도 어깨를 적시는 비도 그대 힘은 참 좋은 걸요. 이렇게 그대를 느끼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겠죠. 내 모든 시작과 끝은 그대란 걸 약속할게요. 언제나 그대 편이 되어주는 걸. 나는 믿어. 귓가를 스치는 바람도 어깨를 적시는 비도 그대 힘은 참 좋은 걸요. 이렇게 그대를 느끼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겠죠. 내 모든 시작과 끝은 그대란 걸 약속할게요. 언제나 그대 편이 되어주는 걸 나 영원히 잡아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안아주세요.